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네. 5분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오늘의 처장님의 태도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1일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이미 판단했어요. 그것이 사법 쿠데타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선거에서요. 그러면은 그 이례적인 판결, 말도 안 되는 모든 절차들을 다 무시한 그 판결에 대해서 반성하고 오셨어야 돼요, 여기에, 이 자리에. 그런데 오셔가지고 아무런 반성 없이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저희들 대법원장으로 인정 안 해요. 많은 국민들이요, 지금. 그런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지금 법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지금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하고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그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는지 대통령 후보가 없어질 뻔한 겁니다. 그 후에 국민의힘의 그 우스꽝스러운 양상들 보세요. 후보를 바꿔치기 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없어졌으면은 저 당에서 누가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지기현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더니 우인성 판사는 지금 김건희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판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에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왜 물어보냐. 6개월 내에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인성 판사는. 특검법이 6개월 내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법을 위반하겠다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님이 판사들을 행정처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처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대로 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검찰개혁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부안이 지금 제출이 된다고 하셨고 조직법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먼저 통과하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권한의 유무가 확정이 돼야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이 나오고 인력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배치가 나오는 거지 조직법만 덜렁 통과시키고 수사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건 그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이고요. 화면 올려주세요. 최근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이틀 남겨두고 송치하는 경우에 예외적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경 상호 협력에 관한 준칙에 공소시효 어떻게 검경이 협력하는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검찰에서 공소시효 이틀 남겨두고 송치하는 사례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검찰이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사례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협력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 추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추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렇게 기록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록이 검찰에 있는 상태에서 킥스 통해가지고 저 별지 추안 요구서에 따라서 공소시효 만일에 이틀 남겨둔 사건이 만일에 있더라도 저 추안 요구서에 검사가 질의서를 붙여서 그대로 킥스로 내보내면은 경찰이 수사해서 몇 시간 내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저 사건을 기소하겠다고 보냈기 때문에 저 수사를 경찰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피의자 참고인 연락도 훨씬 더 많이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임박해서 송치하는 사건은 주안이라는 제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저런 해결 1분만 더 주십시오. 저추한 제도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임박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런 사례도 없지만 그런 보안 수사권이 반드시 검사가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개혁적인 검사 인사를 통해서 개혁적인 검사들하고 그 제도적인 보완책을 장관님께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검사들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개혁적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장관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 잃었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상실감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라는 대원칙에 손상을 가하겠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정부 안에 아시겠지만 총리실에 지금 어쨌든 TF 구성돼 갖고 같이 의논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사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한 물론 어떤 분이 개혁적인 검사인지 개혁적이지 않은 검사인지 제가 또 양단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검찰 개혁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의원이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은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한 그 상황은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겠다고 하는 저런 사례들이 사실상 실무에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남겨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저런 해결책을 장관님께서 실무적으로 무엇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제도적으로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도 관습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희도 다양한 의견들을 준비해갖고 TF에 제출하고 있고요. 저는 보안 수사의 방점에 보완하는 점,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저는 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의원님께서도 많은 또 의견을 주시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의원들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권한을 남용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보완이 될지 남용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수사권입니다. 네. 그 보완은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장관님께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국민 주권 정부의 검찰 개혁을 하는 장관님의 역할입니다. 일단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요. 일단 경찰이나 어쨌든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교수들하고 자문단하고 같이 논의를 좀 더 진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